한 남자가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 라는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형, 이제 그만해. 솔직히 형과 대화하는 것이 불편해. 가족이지만 더 이상 힘들어. 남자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화면을 바라봅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가족마저 나를 피합니다. 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의 비수가 되어 박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조용히 멀어지고 맙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도록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말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누군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좋은 직장을 구하면 거기 별로야. 얼마 못 갈걸. 가족이 여행을 다녀오면 그 돈이면 다른 것을 사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누군가 연애를 시작하면 어차피 싸우고 끝날 텐데. 이런 말들은 단순한 의견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점점 지쳐갑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가도 이 사람에게 말하면 또 부정적으로 반응하겠지? 라는 생각에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결국 어느 순간 아무도 기쁜 일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부정적인 말을 할까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불안과 불만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습관적으로 또는 상대방의 기쁨이 부러워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정적인 말이 결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쁜 순간을 함께 축하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반대로 반복된 부정적인 말은 서서히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상대방은 점점 감정을 숨기고 결국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우리를 아프게 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단순한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넌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용기와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자신 있게 그림을 그려 부모에게 보여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가 색깔이 이상하네. 다른 애들보다 못 그렸어? 라고 말하면 아이는 어떻게 느낄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망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반복되면 결국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려 라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을 키우기 위해 또 노력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좋은 점은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칭찬을 자주 건네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정말 잘하셨습니다.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들이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긍정적인 말이 관계를 바꿉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이 솔직한 표현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함과 부정적인 태도는 다릅니다. 솔직하되 따뜻한 말, 현실적이되 희망을 담은 말이 가능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주위에서 너는 안 돼.
그런 꿈은 현실적이지 않아? 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반항했지만 결국 그 말들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혔고 도전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선생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지금까지 노력한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청년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그런 한마디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잘했어? 괜찮아. 다시 도전하면 돼. 너의 노력은 가치 있어? 이러한 말들은 들을 때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힘이 됩니다. 말 한마디의 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인지, 긍정적인 말을 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보십시오. 기쁜 소식을 들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칭찬과 격려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네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자신의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은 떠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말솜씨가 뛰어났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졌고 어디서든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 스타일을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를 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왜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걸까?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대화는 늘 일방적인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말을 가로채곤 했습니다. 아,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내가 그때 말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겪은 일이 훨씬 대단해.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유머 감각도 있었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의 곁에 있으면 마치 한 사람의 공연을 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할 때면 상대방은 듣기만 해야 했고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대화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상대방은 점점 외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대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주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감정을 공감하는 것. 이것이 대화의 본질입니다. 어느 날 그 남성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듣는 법을 몰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늘 자신의 이야기에만 집중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누군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기분이 어땠어요? 정말 멋진 경험이네요. 더 들려주세요. 이처럼 짧은 반응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공감의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관계를 유지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떠난 이유는 그의 이야기가 재미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만 존재하는 대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이야기하고 공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대화할 때 자신의 이야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곁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혹시 당신도 대화할 때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나의 경험이 더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당신을 멀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공감하는 말 한마디 건네기.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살피기.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화는 내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를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습관.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입었어? 그건 너무 바보 같은 결정이야.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겠어? 이러한 말들은 아무렇지 않게 뱉었지만 상대에게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가슴 깊이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가 반복되면 결국 사람들은 그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주변 사람들을 평가하곤 했습니다. 친구가 새로운 도전을 하면 성공할 수 있겠어? 라고 비꼬았고, 가족이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솔직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대화할 때면 언제든지 평가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조카가 이모랑 이야기하는 게 불편해 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말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를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시 누군가에게 격려 대신 의심을, 따뜻한 위로 대신 차가운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비판의 칼날을 들기 전에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판보다는 칭찬을 하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요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그 생각 참 좋은데요. 도전하는 모습이 멋져요. 이러한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언젠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는 대신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것이 결국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네 번째,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의견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의견이 일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문제는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를 이어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건 틀렸어? 내가 찾아봤는데 말이야.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언제나 논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논리적인 태도에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실을 확인하고 조목조목 따져가며 설명하는 모습이 지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피곤해집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법정에서 상대를 이기려는 변호사처럼 행동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피로감을 줍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화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두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태도입니다. 가끔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인정하는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문제도 많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고집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더 넓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때때로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대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 싶어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그들이 힘들어 보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고 더 나은 길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도움인가? 어떤 여성은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따뜻한 사람이었으며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도와주려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부담을 느꼈고 그녀의 선의가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때로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좋은 의도로 나섰는데 왜 상대방은 고마워하지 않는 걸까? 누나,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게요. 어느 날 그녀의 동생이 새로운 직장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 회사보다는 이쪽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나 동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누나,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게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들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강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동생은 도움을 바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을 핑계로 상대방의 삶을 대신 결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누군가의 삶은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가 원할 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줘도 될까?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선의로 다가갔지만 상대가 불편해했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도와줘도 될까?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냅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동시에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진정한 사랑과 배려는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표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소중한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누군가 베푼 작은 호의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지쳐 우리 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이 짧고 간단한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내 곁에 머물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걷다가 문을 잡아준 사람에게 미소와 함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도 기분 좋게 미소를 지어주던 기억이 있지 않나요? 혹은 힘들 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준 친구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을 때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감사가 사라지면 서운함이 쌓이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인연이 머무를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감사의 말을 더 자주 전해보세요. 식당에서 친절하게 응대해준 직원에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가족이 아침을 준비해 주었다면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친구가 고민을 들어주었다면 내가 있어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이렇게 한마디씩 전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더욱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그 감사의 말이 씨앗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 먼저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떠나려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고 소중한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변화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보내세요.